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지 궁금하시죠? 이게 20대,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자기 신체 나이가 궁금해지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제 나이로 보이면 좋고, 혹은 좀 어려 보이고 동안이면 좋고, 나이 들수록 더 동안이면 좋기도 하겠지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좀,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나이? 중년 이상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어, 그 나이 자기가 먹은 그 나이보다 내 신체 나이 정말 정직한 내 건강의 나이는 몇 살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안 좋아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빵 하나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저녁밥을 잘 먹고 나서 한 2시간쯤 지났는데 한 번은 저희 언니가 식빵을 사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때는 제과점에서 파는 식빵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저희 집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너무 귀한 빵이었거든요. 그 조그만한 거 식빵 중에서 좀 작기는 하지만 제가 그거 하나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먹다가 거의 쪼가리 요만큼 조그만하게 남았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만 먹었거든요. 그 다 먹으라면 다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소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에 눈두덩이 조금 부어 있는 거 빼고는 뭐 신물이 넘어오거나 뭐 배가 더부룩하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은 좀 쪘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저 저녁 식사를 점심 때보다 한 절반 정도만 먹어도 굉장히 부대끼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이게 한 30분 정도 뛰다가 걷다가 했더니 소화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공복감을 즐기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한 30대 초반 정도만 해도 내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질 줄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 40이 됐을 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한번 바닥을 치긴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 그때 나이 40이었을 때보다 지금 건강이 뭐 저녁 식사를 하는 거가 좀 예민해진 거 빼고는 어, 대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체 나이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거든요. 저의 주장인데 신체 나이는 혈관 나이랑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혈관이더라고요. 혈관과 피 있잖아요. 혈관의 상태, 피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신체 나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성들은 피부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피부도요, 물론 뭐, 혈관이 안 좋아도 피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몸, 그러니까 30대의 나, 40대의 나, 50대의 나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피부 나이도요 그대로 혈관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늙어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이렇게 볼 때 대표 상품 레모나 경남제약 레모나 광고할 때 기미 주근깨 없애준다고 뭐 피로회복에 좋다고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레모나는 한 포에 비타민C 500ml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게 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첨가물,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500ml 그 포 가지고 뭐 얼마나 10개를 먹어야 5000ml인데요. 그냥 깔끔하게 알약으로 된 거 드시면 돼요. 1000ml짜리. 이거를 하루에 한 6개 이상을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대로 그분의 혈관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화학적 이름을 가진 약인데요. 이게 본래 지혈제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 일어나고 피가 멎지 않을 때 그거 피를 먹게 만드는 그 성분인데요. 그것을 그 피부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약으로 실제로 일반의 약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혈제를 썼는데 피부에 기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땜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거를 땜빵 시켜주는 약이 기미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상태와 기미 죽은 게 이게 아주 관련이 많다는 뜻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란사민 같은 약을 먹었더니 극심한 두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미가 많아서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이었던 일인이었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라사민이라는 그 약이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뇌신경하고 뇌혈관이 가장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응급실을 가야 되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 약을 끊으니까 두통이 거짓말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착각인가 해서 몇 번 해봤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어요. 피임약 있잖아요. 여성들 호르몬. 뭐 갱년기에 쓰는 호르몬제도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피임약으로 쓰는 호르몬제도 다 여성 호르몬인데요. 저는 그 여성 호르몬을 먹게 되면 깨질 것 같이 머리가 아파요. 아주 심하게 머리가 아픈데 그 여성 호르몬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혈전을 만드는 거예요. 피떡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순환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피가 껄쭉해지고 그 여성 호르몬을 먹게 되면 생리량이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아주 찐득한 그 먹물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리혈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두통으로 왔는데요. 고로 이런 모든 것들 혈관하고 피부는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 혈전이 많아지면 죽은 게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죽은 게가 엄청 많이 생겨요. 여성 호르몬 치료 받았던 분 중에서 제가 정말 아주 기겁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먹고 피부가 여드름도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100이면 100 다 똑같다는 식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에서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혈관을 관리할 때 이것이 관리를 잘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 관리가 결국 혈관 관리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거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중풍 있잖아요. 뇌졸중. 그것도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 가슴이 이렇게 확 막히면서 너무너무 아프면서 쓰러졌다, 혼절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혈관 질환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 극심하게 통증이 온다. 이거는 혈액 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전신에 만성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통증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혈액이니까 결국 혈액 관리, 혈관 관리 이것을 얼마나 젊고 맑게 튼튼하게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확실한 준비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혈관은 있잖아요. 파이프처럼 녹이 슬거든요. 제가 어떤 손님한테 저에게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어느 정도인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병원에서. 그분이 생기산을 그때 그분이 한 4, 5개월 정도 드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먹고 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했더니 모세혈관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생기산을 먹기 전에도 그 검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기산을 먹고 나서 그거를 딱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의사도 이렇게 되는 사례는 잘 없다고 그분한테 아주 좋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혈관 탄력성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전신 혈관에도 어떤 탄력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본래 혈관이 망가지면 모세혈관부터 망가지니까요.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굳이 생기산을 안 먹더라도 이런 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아지기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신체의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아주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거든요. 비타민C를 거의 2~3시간마다 한 알씩 계속 먹어보세요. 계속 먹어보세요. 그리고 뱃속에 장 안에 노폐물이 많지 않도록 식사량을 좀 소식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게 운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 땀구멍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노폐물들이 혈관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 어떤 그 찌꺼기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좋은데, 또 운동을 땀나게 운동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수명이 짧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운동선수가 수명이 짧은 이유는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활성산소, 그냥 이름만 들으면 뭐 산소는 좋은 거고 활성도 좋은 거니까 산소가 활성이 있다고 활성산소가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제대로 몸속에서 제때제때 해독이 되지 않으면 모든 우리 신체의 조직을 파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런 활성산소가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활성산소를 가장 쉽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비타민 C를 복용을 하세요. 하루 종일 자주자주 복용하세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운동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폐해로부터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암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유방암 연기라고 해요. 여러분, 연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기? 1기, 2기, 3기, 4기 뭐 그런 이야기는 듣잖아요. 근데 연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처를 결정할 그 권한은 여러분 자신한테 있거든요. 그 연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암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 정도 나이를 먹잖아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저도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다 받으면 어딘가 혹도 있을 거고 이상한 세포도 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 상태도 얼마나 어떤지 하여튼 어딘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어떤 일본 의사가 쓴 책, 아주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 있죠. 그 책에 보면 아주 큰 병원 가서 검진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딘가 더 세밀하게 검진을 할수록 나 자신은 병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상 범위 안에 모든 수치가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정상일까요? 정상이라는 범위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게 그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안심되고 좋지만, 혹시 어떤 수치나 뭔가 세포 어떤 부분에 석회화가 생기고 무슨 물혹 같은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 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굴에 주근깨도 생기고 괜히 어디 사마귀도 하나 생기고, 이것이 체표면에만 생기겠어요? 속에 장기에도 하나 둘씩 생길 수 있잖아요. 미리 뭐 담석이 좀 있다고 해서 아직 크게 자기 몸으로는 증상도 안 느껴지는데 미리 담낭 잘라버리시는 분 보고 저는 기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권장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약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게 뭔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다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는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좀 우리 몸을 오래 쓰고 건강하게 쓰려고 하면 지나친 건강에 대한 집착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부족한 대로, 흠이 있는 대로 그냥 살살 쓰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길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미리 유방암 걱정된다고 유방암 수술부터 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제가 그분은 석회화가 좀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30회나 받았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방사선은요, 아주 위험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게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변형된 거예요. 약간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어떤 그 통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게 암세포예요. 근데 방사선을 계속 조이게 되면 아직 확실한 암이 있을 때 정말 이거는 놔두면 큰일 난다 싶은 그런 암이 있을 때 거기다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쬐는 방법을 쓰는 거지, 아직 암세포로 완전히 변환이 되지도 않았고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30회나 되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위험성만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 치료 방법을 쓸 수 있겠어요? 뭐 다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유튜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또 유튜브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건강 서적들이거든요. 책은 훨씬 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검증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의학서적이나 건강에 대한 전문인들이 쓴 책들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몸 세상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자동차 벤츠도 뭐 수명 다 하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만 내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 내 몸 관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혈압 있잖아요. 혈압이, 사람들 혈압 수치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혈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혈관 자체의 관리거든요. 혈압이 150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혈관이 터지지 않아요. 우리 혈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 그것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혈압은 심한 경우에 200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으로 달리기를 하든지 숨이 턱에 차든지 하면 혈압 그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혈관이 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 들수록 하여튼 당장에 어떤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혈관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좀 더 평정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그 지식대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